여러분들은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주식이 급락장을 펼쳐주고 있고 제 주식은 여전히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떠받쳐주고 있는 형님들이 있다 그래서 급히 알아봤습니다. 역시 형이야. 제 주식을 떠받쳐주고 있는 거는 그 형님들이라는 썰이 있길래 급히 가져왔습니다. 자, 예탁금이라는 건 주식을 사기에 넣어놓은 돈이죠. 넣어놓은 돈이 사상 최고치다. 2020년 3월 4일입니다. 2월 급락장에서만 무려 5조 넘게 그냥 매수 아니죠. 풀로 담겨주셨는데 얼마나 풀로 담겨주셨냐면은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역대 최고치 33조 1815억을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계좌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일단 아직 산 건 아니죠. 주식 대기자금이죠. 참고로 이걸로 증권회사들이 돈 엄청 벌어요. 증권회사들의 돈을 버는 그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수료고요. 두 번째가 투자자 예탁금 이자 수익. 이게 어마무지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증권 계좌에다가 주식 사려고 돈을 넣어봐야 이자를 엄청 조금 주거든요. 이만큼. 증권사는 이 돈으로 이자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예탁금 이자가 엄청나요. 뭐 몇백억, 뭐 심한 데는 막 1000억 막 이렇게 벌 거예요. 하여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를 샀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를 샀냐면은 딱 한 달 만에 8조 7천억을 샀어요. 그리고 이 산 것 중에 45% 절반이 삼성전자입니다. 친구야, 역시 형과 나는 이어져 있어. 형과 나는 삼성전자로 이어진 우리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는 친구. 자, 저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지금 뭐 골로 가고 있지만 뭐 같이 가서 외롭진 않습니다. 저도 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도 뭐 들어있죠. 집값 뛴 지역 주민들이 사들였다. 이건 모르겠고 전체 우선주 포함 45%. 와, 코스피 전체를 8조 샀는데 이거 4조를 부동산 시장의 강남 아파트처럼 국내 증시에선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올인하고 있다. 저랑 같이 가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사요? 물어보면 폭락장이니까 일단 저가 매수를 한다. 얼마나 샀냐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리만 때보다 더 많이 사고 있는 7년 10개월 만에 최장기간 연속 순매수. 아모레 퍼시픽, 호텔신라 이런 것들 많이 샀네요. 중국 소비주. 중국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소비주가 낙폭이 컸으니까 중국이 리바운드 하면은 아모레 퍼시픽이나 호텔신라도 올라갈 거다. 전 요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형님들의 생각은 이렇답니다. 자, 게다가 마음이 너무 급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돈 정도로 버는 건 만족을 못하세요. 그래서 신용융자라는 건 이거 빌려 산 거거든요. 주식담보대출. 이제 막 빌려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2000 근처 2000 언저리 떨어지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 이건 형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마진콜 당하거든요. 자기 돈이야. 끝까지 버티면 저도 뭐 많이 깨졌지만 뭐 버티면 언젠가 올라가겠지라고 하는데 이거 마진콜이 있긴 할 텐데 하여튼 신용융자 빌려서 산 게 10조 원 10거래 연속일 증가. 지금까지 그 누적 합계가 잔고가 와 진짜 많이 빌려 사는구나. 이거 빌리는 것도 꽤 비쌀 텐데. 게다가 저것도 부족하죠. 빌려 사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레버러지. 와 레버러지 ETF 2배짜리죠. 2배에서 4배짜리도 있습니다. 2배짜리 보통 레버러지에다가 베팅을 하고 인버스. 이건 잠깐만 이거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이 나뉘어요. 왔으니까 V자 반등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2배를 건다. 빚도 하고 레버러지를 하고 간다는 분과 아니야. 갈 거야. 갈 거니까 여긴 인버스죠. 거꾸로 가는 거. 인버스에 양쪽에 다 가셨는데 위로 올라도 형들이 승리하는 거고 빠져도 인버스 형들이 승리하는 거고 뭐 하여튼 이렇게 따지면 다 좋은 것도 같고. 자 이게 얼마나 늘었냐. 전년 동기 대비 3배. 거래 금액이니까 순매수가 아니라 31조로 지금 엄청 늘었고. 야 이게 진짜야? 국내 전체 ETF 거래량 중에 레버러지와 인버스 거꾸로 가는 거죠. 레버러지는 2배짜리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82%. 야 전체 ETF 거래량 중에 80% 이상이 레버러지 아니면 인버스예요. 아니야 한 배짜리는 안 하나 형들? 왜 한 배짜리는 안 하지? 저는 참고로 레버러지하고 인버스를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거의 맨날 한 배짜리 ETF 하면 하는데 화끈하게 하신다 진짜. 와 이 80%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그게 장기고 나발이고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인버스도 그렇고 확 가겠다는 건데 이건 뭐 아직 승부가 안 났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죠. 여기서부터 형들이 벌면 되니까. 깨졌으면은 절대 웃으면 안 되겠지만 뭐 저도 일단 깨진 상황에서 자 보면은 원래 한 15조 됐는데 거래량이 더블로 늘었습니다. 12월에 14조인데 2월에 31조. 와 거래량이 2배로 늘었어요. 그 형들의 마음도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2010년 이후 코스피입니다. 딱 봐도 그쵸 이 느낌이 있지.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는 저도 알 수 있어요. 딱 봐도 물론 제가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이러는 거 옛날에 많이 요즘엔 안 좋아하는데 딱 봐도 여기서는 버텼다.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이거를 깨면은 뭐 요런 게 잠깐 있긴 하지만 아니 추세적으로 깬 경우에는 리만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아니겠느냐. 이거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굉장히 똑똑한 생각으로 생각해. 확률이 제일 높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빠져봐야 이 정도니까 1800에서 1900 사이가 빠져봐야 이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형님들 보면 기영이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머리 들거나 기영이가 손 드는 거 많이 그리시는 차트를 보면은 요즘 보면은 이거 얘기하더라고. 이거 두 가지. 이렇게 이거 산을 표시한 산수화가 아니라 그 가장 유명한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가장 유명한 차트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헤드앤숄더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굳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요렇게 이게 흔히 말하는 반구 뭐 대박 반구 우리나라 이런 표현 쓰는데 이렇게니까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손잡이가 뭐 여기 아니겠니 뭐 이러면서 이제 손잡이에 왔으니까 또 이게 아니냐 뭐 이런 화려한 논리를 그 펼치는 그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만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저 같아도 여기서는 뭐 매수로 접근하는 게 저 같아도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 같으면은 보통 제가 뭐 만약에 현역에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다면은 굉장히 타이밍과 확 들어가고 했겠지만은 저는 요즘에 주식시장을 그렇게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조금 사고 언젠간 가지 않겠냐 이런 소극적인 전략을 쓰고 있겠죠. 어떤 형들은 이런 전략을 쓸 거야. 아니야 무조건 여기다. 무조건 1700 아니면 1500 점 하나 딱 집어두고 여기 올 때까지 절대 안 산다. 왔다 가면은 산다. 자, 이것도 충분히 그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히. 왜냐하면은 야 모든 음악에 내가 춤을 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음악을 기다리는 거지. 이번 나 디스코는 내게 아니라 나는 힙합을 기다리기 때문에 딱 한정 거기를 기다린다. 마지막 무슨 뭐 어깨에 사고 뭐 무릎 같은 소리 하고 내 발끝을 기다린다. 발끝을. 왜냐면 무릎에서 발끝 빠져도 손절이 나가더라. 발끝을 기다리는 형님들 계실 거야. 충분히 그 좋은 전략입니다. 충분히 좋은 전략. 모든 음악에 내가 춤출 필요 없는 거잖아. 나의 장이 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린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같이 맞출 자신이 없는 형들은 이제 아마 내려오면서 요렇게 사서 올라가길 기다리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올인 거는 형들도 있죠. 공격적인 형들. 아니다. 2000, 2100 충분해. 여기는 이번엔 기조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염병은 보통 V자 아니겠니? 따뜻해지면 풀려. 여기서 레버러지로 올인 간다. 이런 형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 형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자, 그런데 요즘에 S&P도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요 정도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 얘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5년짜리여서 그렇고 실제로는 거의 1년, 2년 동안 오른 걸 다 빠졌기 때문에 꽤 많이 빠진 편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왜 빠졌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성장주와 가치주가 있죠. 제가 옛날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치가 있는 주보다 성장을 많이 할 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올라서 요 정도 굉장히 괴리가 벌어졌는데 그거를 굳이 차트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거죠. 성장주가 이렇게 쫙 오르고 이게 흔히 빵이잖아요.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는 주식들이 쫙 오르고 얘들이 그렇지 못한 주들은 떨어졌는데 보니까 쟤네들이 주식이 오른 거에 비해서 돈 버는 거는 조금 따라 오르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수익이 어닝이 많이 못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주식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이 어닝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이번 걸 핑계 삼아서 한번 가벼운 조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애널리스트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개만 드리는 겁니다. 어닝에 따라가지 못한 거와 또 경기 속도가 아직은 이 파란색이죠.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주식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 간극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요거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 IT 버블 봐라. 갔다가 아니었거든. 지금도 갔는데 그 4차인지 5차인지 산업혁명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 받았다가 가지 않겠니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자 여기서 형님들의 마음을 그 다스려줄 희망찬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이게 S&P예요. 미국 주식인데 S&P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IT 버블이고요. 여기가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올 때마다 요 정도로 만약에 빠지면 이런 게 발생을 했어요. 2010년도 이후로. 그게 우리가 흔히 들었던 QE, 퀀터티브 이징이죠. 양적 완화가 발생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습니다. 8년, 10년, 12년.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돈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저 양적 완화를 하고 실제로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면서 IT가 폭발하는 데다가 돈도 넘치니까 여기서 이게 1000이었어요. 1000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 주가지수 전체가 10년 만에 3000이 됐어요. 이거는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거대한 등치가 1000에서 3000이 간 게 말이 되냐 싶잖아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미국 주식. 우리로 치면은 코스피 1500짜리가 3배 4500 간 거죠. 2010년에 1000이었다고 가정하면 코스피 3000 간 거예요. 이 정도 사이에 어디에 간 거니까 엄청나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참고로 양적 완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2015년도에 뭐 이분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종료했어요. 껐습니다. 이건 아시죠? 미국 양적 완화 껐어요.
유럽은 2018년 12월 1년 전에 이거 굉장히 최근에 껐어요. 유럽이 왜 양쪽 하나를 껐지? 지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맞습니다. 뭐가 맞냐면은 껐다가 끄긴 껐는데 9개월 만에 다시 킵니다. 아 안되겠다 꺼보니까 잠깐 껐다는 게 이제 금리를 높였다는 게 아니라 사는 거 자산 매입을 멈췄었는데 딱 9개월 꺼본 다음에 아니야 다시 켰습니다. 좀 키긴 했지만 200억 유로 수준으로 자 순자산 매입 자 춥죠. 추우니까 따뜻하게 다시 켰습니다. 따뜻하게 다시 키고 참고로 한 번도 안 끈 나라도 있어요. 자 일본입니다. 얘네는 뭐 남들은 그래도 껐다 켜보기라도 하고 끈 나라도 있고 아직 너무 따뜻하니까 집 타겠다야 일단 껐다가 추우면 다시 키자 그러는데 이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맨날 추워. 맨날 춥기 때문에 계속해요. 이게 얼마나 커졌냐면 총 자산이 일본의 총산이 6,400조라 그러는데 왜냐면 은행이 자산을 사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일본입니다. 위에 있는 게 BOG의 일본 은행이에요. 이게 아래에 있는 게 페드 연준이고요. 이게 지금 뱅크 오브 잉글랜드 20인데 절대값은 아닙니다. GDP %인데 자기 나라 등치에 비해서 얼마를 샀냐거든요. 얘들은 이만큼 샀어요. 그냥 끄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고 이제 유럽은행이고 페드인데 자기 등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샀죠.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거. 빠꾸 없어요. 물론 이게 전체의 한 80%가 자기네 나라 국채를 사는 거여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웃긴 게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고 돈을 빌리는 거죠. 누구한테? 중앙은행한테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를 엄청나게 반복을 했다는 소리예요. 계속 빌리고 은행한테 빌려서 돈을 주고 은행한테 빌려서 근데 은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잖아요. 은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정부니까 뭐 내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주는 거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엄청나게 발행을 해요. 빠꾸 없는 나라죠. 자 그러면은 양쪽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딱 네 줄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죠. 미국의 고용률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딱 한 가지 요인으로 취업자 수를 혼자 60% 정도 설명해 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신용 스프레드다. 신용 스프레드는 게 말을 어렵게 한 건데 한마디로 금리가 내려가서 대출을 받기 쉬우면 취업자 수가 올라가고 대출을 받기 어려우면 고용률이 추락한다. 취업자 수가 내려가더라. 실업률이 올라가더라. 고용률이 추락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많아서 대출을 받기 쉬워지면 고용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찍어서 막 풀리면은 사람들이 취업도 많이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더라. 뭐 이런 논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형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뉴스가 있죠. 2020년 3월 5일 불과 지난주에 미국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빅컷이라 그러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0.25%씩 오르거든요. 보통 웬만할 때는 0.5%를 움직일 때는 경제 위기밖에 없어요. 아래 보시면은 미국이 2015년 이후로 0%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몇 번입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거의 10번에 걸쳐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아닐 것 같으니까 조금씩 낮추다가 이번에 이만큼 낮춘 거예요. 2배를 낮춘 데다가 이게 원래 이번 주 17일인가 18일 날인가 연방준비위원회 FOMC라고 얘네가 금리 결정한 데를 여는데 그거 오기도 전에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과 열흘 정도를 못 기다리고 우리로 치면 임시금통위죠.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0.5%를 갑자기 내린 거니까 거의 리만 이후로는 이게 굉장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인하로 우리나라도 내리겠죠. 미국이 내리면 거의 내립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내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럴 일은 현재까지 없지만 미국마저 양적 하나를 킨다. 춥다 따뜻하게 불 켜라 하고 양쪽 하나를 만약 킨다. 키면은 딴 거 없습니다. 키면 제 경험상은 키면은 지금 안 켰어요. 안 켰는데 만약에 킨다. 미국이 그러면은 웬만하면 빠꾸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잠깐 있을 수 있는데 잠깐 충격이 있을 수 있다가도 곧 빠꾸. 왜 이때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유명한 단어 bad is good. good is good. 우리 양적 완화 시대에는 무조건 이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 테니까 주식은 굿이고 경제지표가 좋으면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당연히 주식이 굿이다. 뭐 이런 개떡같은 논리로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발표를 하는데 안 좋아도 올라가고 좋아도 올라가. 뭐 이딴 게 어딨어라고 그때 생각해봤는데 자 그딴 게 있습니다. 행복회로를 그렇게 돌리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경제지표가 안 좋아서 세상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럼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고 있으니까 어차피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무조건 올라가요. 과거에는. 아직은 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키게 되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경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너 하나의 삶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내가 느끼는 체감 경기와 자산 가격이 완전히 따로 갑니다. 돈을 푸는 거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V자 반등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논리를 잠깐 형님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말씀드리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기 충격이 아니라 외부 충격이기 때문에 이거 빠지겠지만은 다시 가지 않냐 뭐 이런 행복한 논리를 많이 피십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U자로 갖고 왔긴 한데 개인 의견에 불과하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형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뉴스가 있어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자.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8조를 부었거든요. 2월에 8조를 붓고 레버러지 펀드에다가 지금 왕창 부었는데 지금 우리의 그 공적이 됐어요. 대한민국 8조 원 부은 거에 공적이 된 분이 이 버니 샌더스라는 형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공적이 됐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 형이 일단 1941년생, 나이가 80세예요. 할아버지신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로 될까 말까 해요. 1, 2등 하고 있어요. 지금 예비 경선하고 있죠. 만약에 이 형이 되면은 이제 급진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살짝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형의 대항마는 뭐 다들 아시는 이 바이든 형이죠. 뭐 중도파를 흔히 얘기하고 오바마 아저씨 시절에 미국 부통령 하던 아저씨인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데모크라틱 프라이머리, 얘네 민주당 프라이머리에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었어요. 여기 보이죠? 빨간색. 저 중도파. 그래, 당연히 중도파 바이든 형이 하겠지라고 했는데 여기 아래에 보이는 그 우리 샌더스 형, 파란 거 치고 올라온 거 보십니까? 요 치고 올라오면서 썰에 따르면 미국 주식을 박살내는데 이게 더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샌더스 형이 1등으로 올라가고 바이든 형이 이렇게 추락하잖아요. 이때 미국 특히 월가가 놀라서 기절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진짜요. 야, 설마 했는데 될 뻔했거든. 이거 되는 줄 알았어. 다 되는 줄 알아갖고 지금은 이제 박빙이죠. 박빙으로 넘어갔는데 그 웃긴 게 저 샌더스 형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 경선을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싫어요. 심지어 오바마 아저씨도 샌더스 의원이 앞설 경우 그를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거. 오바마 형도 싫어합니다. 오바마 형. 아니, 이 민주당 내에서 샌더스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오바마 형까지 싫어하면 도대체 누가 좋아하길래 이거 1, 2등에 가는 거야. 그냥 싫어요. 그냥 되면 안 되겠다라는 정서가 팽배합니다. 민주당의 뭐 근간이 흔들린다.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지금 부티지 사퇴했죠. 사퇴하면서 샌더스 안 되기 때문에 바이든 형 지지한다.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 전부 다 사퇴하면서 바이든으로 뭉쳐 모여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 전부 다 사퇴하고 블룸버그 사퇴하면서 바이든 전부 다 무조건 바이든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자, 우리 버니 샌더스 형의 외로움 싸움을 보시겠습니다. 이 형의 경제 공약이 진짜 황당합니다. 자, 1번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전 국민 의료보험이 어때서?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선 최대 이슈라고 언제 말씀드렸죠. 옛날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세가 상위 0.1% 부유층에게 고강도 부유세 징수.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부유세 많이들 하잖아요. 세금 높이. 근데 이 형이 말하는 부유세라는 거는 그 정도의 부유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상위 1% 최고 부자들에게 최고 세금을 물리는데 얼마나 물리느냐? 자산이 15년간 이 세금을 내면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50%를 재산을 날려버릴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50%. 야, 도대체 얼마를 세금을 내면은 저걸 50%를 날릴지 진짜 감이 없는데, 근데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세제를 시행하면은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15년 뒤에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부유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뉴클리어 밤을 여기다가 떨어뜨리겠다. 이 버니 샌더스 형의 기본 마인드 자체가 그래요. 왜 부유한 사람들이 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이걸 굉장히 싫어해.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자기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서는 일단 이거 되면은 거의 핵폭탄급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 금융, 자, 이자율의 상한을 15%로 하겠다. 이거 엄청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죠? 24%인가 뭐 그렇잖아요. 최고 상한율이. 왜냐면은 대부분 이거보다 훨씬 낮지만은 굉장히 뭐 상금융, 사금융까지 내려가면은 사적으로 빌려주는 이것도 굉장히 낮추겠다는 거고,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35%로. 이게 21%에서 25%가 아닙니다. 보통은 21에서 25로 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21에서 35로 갑니다. 이게 35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십 년에 걸쳐서 법인세가 내려왔거든요.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낮췄죠. 쭉 낮추면서 트럼프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를 한 방에 빠꾸시키겠다. 한 방에 가고, 자, 최저임금 우리나라 치면 한 8,000원인데 8,000원에서 만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따블입니다. 따블 자체. 뭐 8,000원에서 만원 갑니다. 야, 그런 걸로 어디 그 쪼잔한 공약으로. 자, 따블 갑니다. 따블 8,000원에서 16,000원 갑니다. 16,000원 한 방에 그 따블로 가겠다. 자, 따블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약은 되면 안 돼요. 야,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뭐 거의 만약에 되면은 진짜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되잖아요. 게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50% 아닙니다. 목표 60%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100%입니다. 화석 연료 버리겠다. 미국이 버리고 100% 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은 처벌을 하겠다. 녹색 기후 기금에 일단 2천억 달러, 200조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지지하고요. 다카 이민 정책 굉장히 완화적으로 하고, 자, 여기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 월가가 또 기절하는 것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주식 채권 거래세 당연히 도입을 하죠. 돈 많은 이들이 그걸
들어가면은 당연히 도입을 하고 0.5% 와 씨. 상속세 부유세는 당연하고 대신에 학자금 면제,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료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무료 교육을 하고 IT 대기업들을 분할하겠다. 분할입니다. 분할. 자, 지금 빵 있죠. 빵을 한마디로 모두 다 한 5개, 6개씩 분할해서 한 30개에서 60개짜리로 그 날려버리겠다라는 그 공약이 있습니다. 분할 공약. 왜냐면은 너희들이 시장 지배력을 독점해서 너희들이 다 해먹으니까 이거 분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구글 쪼개겠다는 거죠. 자, 유튜브 따로 검색, 따로 안드로이드, 따로 뭐 딥마인드, 따로 웨이모,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겠다는 겁니다. 아하,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거를.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아니겠지만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월가에서는 무서운 샌더스 공포라고. 월가가 증시 폭락으로는 아까 전에 그걸 잡고 있는. 왜냐? 우리 채권왕, 새로운 채권왕인 건들락이란 형이 있는데요. 구 채권왕은 옛날에 제 영상을 보시고요. 뭐냐? 이번 증시 폭락은 샌더스 때문이야. 왜냐? 미국 의료업종이 스탠다드 500 지수보다 더 크게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가 원래 전염병이 왔으면 의료가 오르는데 떨어진 걸 봐서 샌더스 때문이다. 그래서 제 제약주가 날라갔구나. 잠깐만. 형! 나 제약주 사고 미국 갔는데 이게 안 올라간 거는 이 형 때문이었어? 진짠가? 좀 약을 파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 제약이 이렇게 간 건가? 나 이거 사고 미국 갔다 왔더니 갔거든요. 이렇게 예전 영상을 보십시오. 조금 간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던 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월가에서는 거의 전쟁입니다. 뭐냐면은 저커버거 형 같은 경우는 이건 옛날에 워런 누나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IT 공룡 해체는 샌더스도 비슷하죠. 워런 누나 아예 대놓고 얘기했고 누님 계시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하원 의장 그가 추진하는 페이스북 해체 계획 이런 계획도 있구나. 페이스북 해체 계획도 있는 분들이에요. 야 이게 살벌합니다 진짜. 해체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울 것 이런 계획도 있었니? 이런 플랜도 있나 본데 하여튼 뭐 전쟁을 뭐 선포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자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형의 대표적인 게 이거였어요. 법인세를 엄청 낮춥니다. 평균 뭐 11%밖에 법인세가 안 나가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한 뭐 22% 실효로 따져도 한 18% 19% 정도 되죠. 게다가 부유층 감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유층만 감세하냐 왜 하고 이번에 불만이 있으니까 아예 중산층도 이번에 공약냈어요. 반대로 중산층도 소득세를 낮추겠다. 감세 1.0이 아니라 이번에 버전 2.0인데 35%에서 21로 낮추고 소득세율도 높은 데를 좀 내려줬는데 불만이 있으니까 아예 알겠어 부유층만 혜택을 받다 이거지. 걱정하지 마 내려줄게. 어떻게? 22에서 24 이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거를 15%로 낮추겠다. 여기까지 내리겠다는 거죠. 15%로 화끈하게. 여기를 많이 내려줬으니까 여기도 내려주겠다. 15%로. 옆에가 우리나라 세율이거든요. 15%면은 우리나라는 아래에서 두 번째 세율입니다. 아래 두 번째. 여기까지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다 좋은데 지금 재정적자가 럼프 형이 된 다음에 재정적자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점점 골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요즘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재정적자 따위는 완전히 저 머나먼 곳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달러를 찍는 나라인데 달러 빚이 어떠냐 이런 게 요즘에 팽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굉장히 저 먼 곳으로 얘기가 가고 있습니다. 저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버니 아까 전에 말한 우리 버니 형 나이 80대신 우리 샌더스 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해. 되겠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약으로 되겠냐 이걸 생각하는. 상승세대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샌더스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지 이기겠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불과 한 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게 대세였냐면은 설마 야 그때는 이거 상상도 못했다. 이거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코미디언 아니냐? 코미디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코미디언이지 이분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 2016년에 당선 가능성이 없다였어요. 없다고 굳게 믿었다가 이렇게 손을 한번 들더니 이렇게 바로 떼셔갖고 지금 야 이게 설마 하는 거죠. 역사가 반복이 되나. 그때도 샌더스 형하고 트럼프 형은 뭐하고 있었냐면은 서로 막말하고 극단에 이 둘이 서로 그렇게 뭐랄까 사이가 안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트럼프 형은 저쪽 막말을 하고 샌더스 형은 이쪽 막말을 하거든요. 양쪽이 막말을 하기 때문에 누가 싫어하냐면은 가운데 있는 형들이 싫어해. 얘는 여기를 싫어하고 얘들 여기를 싫어해요. 둘은 뭐 서로 그럴 수 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형들은 무지하게 싫어요. 아니 치사한 놈들아 인기 끌기 위해서 그런 소리 하지. 이쪽 인기 끌기 그런 소리 하지. 무지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샌더스를 싫어하는 이유도 똑같죠. 사회주의라는 논란이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추천 레포트들이 올라오는 미국 슈퍼하이라고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이 한 번에 투표를 많이 한 날이죠. 샌더스 풋옵션을 추천한 금융사가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죠.
이거 씨. 야, 그래도 세계적인 금융사인데 샌더스 풋옵션을 매수할 것을 조언했다. 이게 씨, 뭐 이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걸 조언을 했대요. 물론 이 조언대에 따랐으면은 골로 갔습니다. 풋옵션이 빠지는 거 베팅하라는 거죠. 진짜 이 골드만 형들 말대로 했으면은 난리 났습니다. 왜냐면은 샌더스 형이 졌거든요. 졌기 때문에 슈퍼하율이 뭔지 혹시 모르는 형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온 차트인데, 슈퍼하율이 뭐냐면은 이게 민주당 경선 일자입니다. 결정되는 대의원 수예요. 총 대의원이 3,979명, 대충 1,980X명이 되면은 과반수예요. 이걸 넘기면은 획득입니다. 여기가 1,980명 정도가 이게 마지노가 있는데 이걸 넘기면 되는 건데, 쫙 보면은 대의원 수 1,300명을 한 번에 정하는 날이 있어요. 이날이 슈퍼하율이에요. 이게 화요일이거든요. 이날이 슈퍼예요. 1,300명을 한 번에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결정이 많이 되죠. 거의 뭐 30% 정도가 여기 결정이 되니까. 물론 중간에 580명, 660명짜리 두 번이 남아있긴 한데 요 슈퍼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됐냐? 저 슈퍼하율 이전까지 샌더스 형이 꽤나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뭉칩니다. 후보 나왔던 형들이 다 포기하고 뭉쳐라 바이든! 절대로 이쪽이 되면 안 된다. 뭉쳐라 바이든에서 8개 주에 승리를 하고 샌더스 형이 4개 주에 승리를 해요. 치열하죠. 뭐 부티지지 형 그만두고요. 뭐 클로바샤, 뭐 블룸버그 형도 그만뒀습니다. 돈만 한 5천억, 6천억 때려받고 그만뒀는데 지지 후보가 전부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지지하면서 사퇴했어요. 샌더스가 이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요렇게, 이거 사실상 없어졌죠. 사실상 이게 양자 태길입니다. 바이든 샌더스 양자로 갔는데 조금 이기고 있어요. 조금. 이거에 따라서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공화당은 어떻게 됐냐? 별거 없습니다. 공화당은 반대편에 있는 공화당은 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추인데요. 뭐 그냥 쏘쏘하죠. 쏘쏘한 데다가 이런 중입니다. 공화당도 하고 있어요. 왜 공화당은 아무런 뉴스가 없나요? 뉴스가 없었을 뿐이죠. 저쪽은 저렇게 팝콘을 튀기고 있지만 이쪽은 뭐 팝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거. 뉴스가 별로 나올 게 없어요. 그냥 뭐 가고 있어요. 뭐 누가 될지는 뭐 거의 뭐 뻔한 상황이 되고 있고, 뭐 럼프 형이 뭐 거의 되겠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럼프 형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딱 인터뷰 기사를 내고 샌더스냐 바이든이냐, 럼프 형 당신의 상대가 누가 좋겠습니까? 럼프 형은 누가 좋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샌더스죠. 왜냐? 첫 번째, 샌더스 형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거 엄청 알아보죠. 82시잖아요. 자, 물론 바이든 형도 나이가 많아. 하지만 이 심장 이상도 있고 건강에서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 공격은 받을 일이 없고요. 두 번째, 극단과 극단으로 가면 내가 이긴다죠. 이게 사실 중요한 이유죠. 극단 대 극단으로 가면 내가 이긴다 이거야. 설마 나보다 더 극단이잖아 이분은. 나는 그래도 한 요 정도밖에 안 갔는데 저 형은 보니까 한 이만큼 가 있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강도 안 좋은 할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뭐라고? 나는 샌더스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칭찬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칭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만둔 마이클 블룸버그와 트럼프 앙숙입니다. 사이 엄청 안 좋아요. 그만둔 사람한테는 경량급 후보다. 어디에 끼냐? 모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지금 여태껏 본 사람 중에 토론을 제일 못한다. 이건 뭐 그냥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반대예요. 블룸버그 형도 트럼프한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뭐 이런 말 하니까 뭐 쌤쌤이긴 한데 어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후보에 끼고 있어? 아유, 겸상 안 한다는 거죠. 하여튼 뭐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미국 대선 지금 설문조사 잠깐 보여드리면은 빨간색, 파란색은 엔간에서는 안 움직여요. 제가 갔던 샌프란시스코 엔간에서는 민주당입니다. 엔간에서는. 여기 러스트벨트 여기 색깔별로 웬만하면 여기 판벨트 웬만하면 안 움직여. 여기 움직이기 힘든데 야 게다가 여기는 텍사스잖아요. 텍사스는 샌더스가 만약에 된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기 기름 나고 지금 뭐 석유 나고 뭐 셰일가스네 난리 났는데 저쪽은 재세에너지 100%잖아요. 100%. 여기는 샌더스 형이 되면은 표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표가 안 나올 가능성이. 여기 절대 안 움직여. 걱정하지 마. 절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빨간색과 파란색은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데 그때도 대부분 여기였어요. 여기 회색들. 여기 좀 애매한 요쪽 라인들. 보통은 여기가 결정을 해요. 애매한 요쪽 라인이 누가 될 건지. 그때 옛날 영상을 보세요. 왜 이쪽인지는. 지금 보면은 설문조사 결과는 245대 243입니다. 와, 이건 진짜 팝콘각이다. 이거 예전에 힐러리 누나하고 트럼프 형일 때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그 샤이하신 트럼프 형 지지자들께서 역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245대 243. 회색이 50. 자, 이런 케이스니까. 그리고 잠깐만 더 좀만 설명을 드리면은 샌더스 형이 됐을 때 만약에 주식시장에 그래도 호재가 없네. 있습니다. 샌더스 형 같은 경우에는 MMT라 그래서 무조건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를 지지해요. 그걸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재정 균형 원칙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세수를 늘려야 된다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돈을 뿌리는 거를 지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형들을 위해서 잠깐 애널리스트 형들의 예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레포트를 보자면은, 이제 많이 도는 번에 비해서는 지금 가운데선 빠져서 1950 정도가 지지선이긴 하지만은 운 없으면 여기다라는 레포트도 있어요.